두릅 재배의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 재배의 방법이나 농약, 그 다음에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릅 재배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심고 순 따고 이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두릅 재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두릅을 지금 재배해 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릅 재배 방법, 다른 말로 말하면 재배의 기술이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면서 제초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릅 재배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비료나 농약 이런 부분들도 또 저마다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또 각자 농부마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는 재배 방법, 재배 기술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릅 재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게 뭘까요? 심는 걸까요? 아니면 품종을 선택하는 걸까요? 수확을 하는 걸까요? 두릅이나 엄나무 재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냐?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지, 다른 말로 말하면 수확 후에 나무를 자르는 기술, 이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무를 자르는 기술. 이 기술은 수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배 방법, 다른 말로 말하면 전지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 여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미 기존에 두릅을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두릅을 재배하는 방법 중에 두릅을 재배하는 기술 중에 기술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지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톱날 달린 예초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초기에 보면 이도날, 이렇게 생긴 날을 장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원형에 돼가지고 톱날 막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두릅 재배에는 이렇게 원형 톱날을 많이 사용해요. 원형 톱날을 많이 사용해서 두릅을 전지하는 것들을 혹시라도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톱날을 사용하는 데는 보면 두릅을 이렇게 막 두릅 농장이 있으면은 두릅을 순을 따요. 윗순을 따고 곁순도 몇 개 따고 그 다음에 전지하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예초기에 원형 톱날을 달아서 여기를 전부 다 자릅니다. 거의 땅바닥하고 닿게 이거를 잘라요. 혹은 약간 높이 한 2cm나 3cm 정도를 두고 두릅들을 다 자릅니다. 자, 이렇게 다 자른 후에 혹은 바닥까지 다 잘라요. 그러면은 땅바닥에서 보면 두릅이 요만큼씩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 4일이나 혹은 7일 정도 그냥 둡니다. 자른 상태에서. 그러면 이때 봄이니까 풀도 올라오고 새로 나오는 두릅도 올라올 것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스타 계열의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냥 전부 다 전면 살포를 해요. 자, 이렇게 전면 살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풀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오는 두릅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전부 다 죽어갈 때쯤 되면
두릅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들을 올립니다. 땅바닥에서. 여러 개가 나오겠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릅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심으면. 두릅은 이 땅바닥에다가 두릅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두릅은 뿌리를 옆으로 뻗어갑니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잘라도 두릅은 이 옆으로 간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들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릅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톱날 예초기를 가지고 두릅을 전부 다 땅바닥하고 비슷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바스타라는 이런 계열의 제초제를 뿌림으로써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 겁니다. 풀이든 새로 나온 조그마한 두릅이든 뭐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신초 이렇게 다 죽으면 뿌리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땅 속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나무들은 잘랐으니까 죽고 새로운 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면 요것을 키워요. 그리고 이게 자라는 동안에 풀들이 늦게 자랍니다. 더. 왜냐하면 제초제를 다 뿌렸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두릅이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면 이제 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농법입니다. 이렇게 톱날 예초기, 그 다음에 제초제, 바스타가 계열의 제초제, 땅속에 신초를 키우는 거, 이런 농사를 대부분 두릅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톱날 예초기를 가지고 쓰던 농법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농법은 아니에요. 대부분 한 30년, 4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농법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사용하던 그 농법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이런 농법을 할까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법, 소위 말하는 톱날 예초기로 사용하던 농법은 대부분 일본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선진화된 농법처럼 소개하면서 굉장히 많은 두릅 농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두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꼭 이 농법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거죠. 저속 RPM, 이런 톱날 예초기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예초기의 그 돌아가는 속도 있지, RPM. 이게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두릅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잘라야 되잖아요. 저속으로 여기를 자르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톱날이 여기를 스쳐가면서 이 표면이 갈라지는 겁니다. 살짝. 두릅 표면이. 그리고 잘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아물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속 RPM 같은 경우에는 잘라지는 게 뭐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거나 뭐 파여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스타라는 제초제를 다 뿌립니다. 전체를 다 뿌리거든요. 밭 전체를. 그러면 제초제나 이런 것들이 이 갈라진 틈 속에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 한 2, 3cm 정도 말라요. 그런다면 상관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제초제가 이렇게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거나 하면 제초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얘는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새로 이렇게 올라온 거 이것만 키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게 죽으면서 뿌리랑 같이 썩어 들어가요.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요거는 요 새로운 뿌리 때문에 살겠지만 다른 뿌리를 내서 여기서 썩어진 뿌리에서 점점 균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 나무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사, 톱날 예초기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나무를 자르더라도 갈라지지 않게 자를 만큼 톱날이 빠르게 돌아가면
RPM이 세면 나무가 부드럽게 매끈하게 표면이 잘려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갈라지면서 그 틈 사이로 병균이 들어가거나 제초제가 들어가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RPM이 높은 예초기가 필요해요. 이런 농사를 지으실 때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냥 적당한 RPM만 놓고서 톱날이 그냥 딩 치고 들어가면서 그냥 나무만 자르는, 그러나 그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매끄럽게 착 잘라지는 게 아니라 거칠게 이런 표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그러면 결국은 그 밭은요, 이렇게 여기가 썩고 또 다음에 여기 자르고 또 여기가 썩고 또 새로운 뿌리를 받아서 올리더라도 이렇게 썩은 것들이 많아지면 4년이나 5년 그 사이에 두릅밭을 한번 다 갈아엎어야 돼요. 두릅밭 전체가 이 썩은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들어서 많이 죽습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두릅밭에 자생하고 있는 병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들을 썩히면서 하는 이런 농법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저속 RPM 예초기를 사용하면 톱날이 돌아가면서 나무를 자를 수는 있겠지만 저속인 경우에는 나무가 잘라지긴 하지만 나무가 갈라진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병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제초제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이 나무의 뿌리를 천천히 썩히면서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농법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던 겁니다. 자꾸 죽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떤 걸 또 개발했냐면 보통 톱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큰 예초기에 다는 이런 톱날 말고요. 혹시 여러분이 그 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가면 이런 거보다 약간 작은 톱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속 회전하고 날수가 많은 톱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큰 톱날은요, 한 10,000원 주면 사요. 근데 이렇게 작고 고속으로 돌면서 이런 것들은 한 30,000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톱날이나 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크면 더 잘 잘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닿는 표면적이 많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톱날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두릅을 단면을 잘랐을 때 한 번에 매끈하게 잘라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균열을 만들면서 잘라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틈 사이로 세균이나 혹은 제초제 성분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결국은 이 두릅을 죽입니다. 어차피 이건 죽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뿌리까지 점점 타고 들어가서 뿌리를 죽이고 새로운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여기 근처까지 뿌리를 죽이겠죠. 그러나 이건 죽지 않죠. 왜? 뿌리를 또 내니까. 다음 해에 또 여기를 자르면 또 여기가 죽을 거고 새로운 뿌리에서 또 올라올 거고. 그러면 땅 속에는 사실 이 죽은 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병이 만들어져서 두릅밭 전체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본에서도 뭐 RPM으로 올리는 방법 아니면 이런 톱날, 작은 톱날 연구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들, 두릅나무들이 많은데 예초기로 자르고 제초제 뿌리고 신초를 키우고 아이디어는 다 맞았지만 몇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서 더 이상 이 농법은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일본 사람들이 한다면 지금도 어디 야산 같은 데 있죠. 자기네 이렇게 이 뚝방 같은데 거기에 두릅들이 있으면 그냥 이런 그 톱날 달아가지고 징징 쳐가지고 풀하고 같이 쳐서, 다만 이 사람들은 제초제를 쓰지 않아요. 그냥 나무만 자르는 용도로 쓰고 새로운 가지를 올려서 봄에 하나 따먹고 그게 끝입니다. 농사로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농사, 나무 표면에 상처를 주고
약해를 주고 그 나무를 죽이는, 자, 이런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가 막 커서 이제 가지들이 막 그 가을쯤 되면 잎이 떨어지고 막 쭉 가지들만 있잖아요. 이랬을 때 비료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흩뿌리는, 쭉 흩뿌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흩뿌리면 다음 해에 여기를 자르면 어디론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기 때문에 비료주기도 편한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의 농사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두릅 농사를 대단위로 재배하는데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형태의 농사를 짓는데 이런 단점, 뭐 RPM이 좋은 예초기를 쓴다든지 또 톱날이 굉장히 자잘해 가지고 표면을 매끄럽게 깎는 그런 톱날을 쓴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남는 게 요 제초제나 그 다음에 톱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농가는 이 농사를 지을 때에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거름을 넣고 다시 토양을 살균하고 두릅을 다시 심고 해야 되는 것을 악순환적으로 반복하는 농법,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재배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두릅이 있으면 순을 따고 겨순 따고 그 다음에 여기 땅 지상부에서 한 10cm 이상 그 위로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눈이 하나나 두 개가 올라와서 가지를 올리게 되겠죠. 목대를 크게. 그러면 올해 순을 수확한 요것은 죽고 새로 이 옆에서 올린 이 가지가 튼튼하게 새로운 이제 목대를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요 사이로 예초기를 돌리거나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요것들은 그냥 제초제가 안 묻게 하면서 키우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10cm라는 것 혹은 어떤 사람은 15cm, 어떤 사람은 20cm, 그건 아마 동네마다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에 따라서 눈이 형성되는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신초, 땅바닥에서 새로운 것을 올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목대, 요 나무에서 목대를 크게 키우는 방법,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는 더 큰 순들을 2배 이상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 순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지를 하면서 나무를 키웁니다. 가을이 되면 어떨까요? 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깎아 있잖아요. 그러면 비료를 줄 때 선택적,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옆에 한 줌, 여기 옆에 한 줌, 한 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데다가 비료를 조금씩 주고 가면 그 나무가 뿌리를 그쪽으로 뻗거나 봄에 양분을 빨아들여서 더 큰 순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때에도 역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 나무를 깍으로 자른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무를 평평하게 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평평하게 자르면 비나 먼지나 이런 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 표면에. 그래놓고 혹시라도 있는 균열이 있으면 이 사이로 침투해서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빗각으로 자르면 비가 오면 옆으로 내려가겠죠. 쌓이는 게 아니라. 먼지가 설령 있어도 비가 오면 닦아내겠죠. 그래서 엄나무나 두릅나무의 가장 기본적인 전지는 이렇게 빗각으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말한 톱날로 예초기로 자른다면 어떻게 자르겠어요? 톱날을 옆으로 칠까요? 옆으로 치면 나무가 갈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평평하게 놓고서 징징 이렇게 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옆으로 똑바로 치면 그 위에 어떤 병균을 일으키는 뭔가가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를 하는 상층부 한 10cm 이상을 전지하는 사람들은 가위, 전지가위 있죠. 아니면 큰 카트가위 이런 거를 쓰든가 아니면 전동가위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빗각으로, 빗각이라고 해서 막 뾰족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살짝 물만 흐를 정도로 그렇게 빗각으로 자르면 다음 해에 비교적 굵은 원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큰 순을 재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해서 큰 순들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도 예초기로 잘라도 되지만 예초기로 자르지 않고 이 큰 전지가위나 작은 전지가위 가지고 좀 전동가위 가지고 일일이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자르면 이 나무에게는 사실은 리스크가 좀 적어들죠. 왜냐하면 이게 막 갈라지거나 트거나 그럴 염려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전지를 할 때는 그 두릅의 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힘은 좀 들고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방법과 비슷하지만 자르는 높이가 달라요. 하층부 전지. 마찬가지로 두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곁순까지 수확을 한 후에 땅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예초기를 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라 두릅이 이렇게 있다면 바닥면을 가위로 자르는 겁니다. 살짝 경사를 줘서 살짝 거의 바닥에서 1cm나 2cm 정도 두고서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자릅니다. 그렇게 자른 후에 가위로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릅의 세력이 약할 때는 이렇게 바짝 잘라서 땅 속에 있는 신초들을 많이 올릴 때, 땅 속에 신초를 키울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 놓고 바깥에 풀들이 있으면 그런 풀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제초제를 써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예초기에다가 그 플라스틱 끈 있죠, 그걸 달아가지고 그냥 땅을 훑고 지나가듯이 전부 다 풀을 없애거나 그렇게 한번 풀을 다 없애면 이 땅 속에 있는 두릅이 올라오면 풀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그렇게 해서 풀들이 어느 정도 숲을 이루어 주면 풀들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은 아까처럼 10cm 이상을 잘라서 목대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10cm 이하 1cm 정도나 이렇게 남겨놓고 2cm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가위가 들어갈 수 있을 그 틈만 남겨놓고 땅속에 있는 신초를 키우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키워서 얘를 가지고 수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선택적 시비, 쭉 뿌리는 게 아니라 자르고 나무가 딱 잘라서 요만큼씩 있다면 예초기로 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놔두고 이제 가을쯤에 되면 이제 내년 봄에 이걸 자를 걸 계산하고 가을에 비료를 줄 때 내가 원하는 쪽에 이쪽에다가 아니면 이쪽에다가 신초를 받고 싶은 쪽에다가 거름을 한 주먹씩 떨궈 놓죠. 그러면 겨우 내에 얘네들이 녹아서 땅속에 스며들면 봄에 뿌리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여기서는 좋은 순을 내고 이걸 자르면 뿌리가 이쪽에서 또 하나가 올라오겠죠.
선택적 시비. 뿌려서 아무 데서나 막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에 걸음을 둠으로써 뿌리가 그쪽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러한 방법, 이러한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톱날로 다 치고 제초제를 뿌려서 이미 나와 있는 두릅이든 뭐든지 풀이든 싹 다 죽이고 새로운 두릅을 신초를 꺼내내는 방법. 두 번째는 두릅나무 한 10cm 이상을 남겨두고 잘라서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를 받아서 두릅을 생산해내는 방법. 세 번째는 가위를 가지고 바닥까지 잘라서 새로운 신초를 만들어내는 방법. 대부분 아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대한민국 두릅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러한 것들을 해보니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속 RPM이 있는 예초기를 가지고 톱을 달아서 자르면 이 나무가 부스러지거나 균열이 생겨서 결국은 오래 못 간다. 몇 년에 한 번씩 두릅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고속의 RPM 혹은 톱날도 더 날이 많은, 그래서 매끈하게 표면이 자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조금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전지나 재배 방법, 여기에 맞추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료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비료, 그러니까 뭐 화학 비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퇴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를 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릅밭에도 역시 엄나무처럼 가을에 낙엽이 진 다음에 목질화가 충분히 확인되고 위가 나무가 거의 돼 가는 게 확인되고 그 후에 주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나무가 성장할 때 주면 옷자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두릅나무든 엄나무든 이런 걸 살펴보면 봄에 쭉 자라거든요, 나무가. 그러다 여름에는 안 자라요. 아주 더울 때 멈춰요. 그리고 다시 2차 성장을 쭉 합니다. 이때 거름이 너무 많으면 2차 성장을 멈추지 않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목질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까맣게 혹은 삐쩍 말라서, 그래서 다음에 수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무조건 겨울에 한 번만, 낙엽이 다 떨어지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서리가 온 후에 비료를 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내 얘네들이 녹습니다. 그리고 봄에 이제 한번 쭉 키를, 영양분을 빨아 올리겠죠. 그러면서 순도 좋은 걸 딸 수 있겠죠. 그리고 자르면 이때 준 비료를 가지고 이제 가을까지 얘네들이 먹고 또 더 순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순이 나온 다음에 봄에 순을 따고 거름을 줘버리면 옷자람, 한번 자라다가 멈추고 다시 자라고, 그래서 동해, 겨울에 추운 그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름은 반드시 낙엽이 진 후에, 보통 11월 달이나 11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월까지 그 사이에 주면, 사실은 일찍 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게 녹아가지고 땅속에 자연적으로 이제 영양분이 쌓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료는 우리가 말하는 퇴비, 그 다음에 뭐 원예용 고형 비료, 혹시 보셨나요? 이 옛날 그 조개탄처럼 이렇게 알갱이처럼 크게 막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한 발짝 정도 떨어져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데 이쪽에 나무를 하나 더 생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예용 유박비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예용이라고 사용하는 말은 이런 나무, 이런 것을 키우는 용도에 사용하는
고용 비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설이 오고 비료를 주면 어떻게 보면 한 해 농사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할 때 두릅 농사를 봄에 순 따는 것 이걸 생각하지만 순을 따는 거는요 농사의 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작이 아니고 농사의 시작은 순을 따고 전지 나무를 자르는 것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빠른 데는 뭐 3월 말 혹은 4월 어떤 경우는 5월 달 이렇게 자르겠죠. 그래 놓고 얘를 자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지 이때부터 농사의 시작이겠죠. 그리고 예초 풀을 깎든 제초제를 뿌리든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 비가 오고 나무는 크게 성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비료 이게 11월 달부터 2월 요 사이에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월쯤 됐을 때 순을 따면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전지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풀 깎고 장마 그 다음에 비료 주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거. 자, 요게 이제 두릅 농사의 사이클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대부분 지금 현재 두릅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재배 방법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릅의 세력이 왕성하다, 많다 그러면 10cm나 15cm를 위를 잘라서 거기에서 가지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두릅의 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땅바닥까지 바짝 잘라서 더 많은 순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농부의 몫이죠. 그러니까 응용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좋은 고성능의 예촉이라든지 좀 고성능의 통날이라든지 그 나무를 잘 자르는 기술이 있는 예초 기술자, 기술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험을 해본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 방법도 유용하겠지만 그냥 예초기만 돌릴 줄 안다고 해서 다 톱날 달아가지고 무조건 땅땅 치고 다니면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그 두릅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리고 갈아엎어야 되는 이유가 병이 발생해서, 그래서 병이 발생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묘목을 다시 심어야 되고 밭도 다시 갈아엎어야 되고 또 밭에다가 또 석회고토나 토양살균제나 이걸 집어넣고 다시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처음 제가 이제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두릅 농사를 계획하거나 심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3번 정도 내가 더 굵은 순을 원한다라고 하면 한 10cm나 15cm 정도 두고 잘라서 옆에서 가지를 만들어서 순을 수확하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나무를 조금 심어서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땅 바닥까지 전지를 해서 가지들을 많이 올리고, 자, 그런 방법들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병충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